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케빈TV 케빈입니다. 아이고, 충성!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새 며칠 동안 좀 바빴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바쁜데, 더 바쁠지, 아니면은 덜 바쁠지, 뭐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일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또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튼 블랙잭 손님이 왔는데 야 하루에 뭐 12시간이 기본이에요. 나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14시간 뭐 15시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2교대를 하는데도 버거워 막.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렇게 온라인 이쪽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이제 카메라를 킨 거는 제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나왔어요. 어디로 나왔냐? 베란다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저기 시아노크빌의 바닷가란다. 우리 집 베란다요. 뭐 나중에 또 이사 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시티 나름대로 시티뷰예요. 시티뷰인데 이 호텔의 반대쪽은 C뷰예요. 오션뷰인데, 뭐, 이렇게 오션뷰에 살 정도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쪽 시티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마음 같아서는 자주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제 2016년도 중순쯤에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지금까지 횟수로 이제 올해가 되면 거의 뭐 10년차가 돼요. 그러니까 연차로 얘기하면 이제 뭐, 9년차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이제 제가 처음에 배낭 메고 한 1년을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동남아부터, 유럽부터, 뭐, 아프리카는 안 갔지. 근데 북미부터 이렇게, 중남미도 잠깐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리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끼는 거는, 뭐 이렇게 다른 도박 유튜버들처럼 이런 것들 개인정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뭐라고 할지 제 유튜브 저기에도 있겠지만 저는 얼굴 오픈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가이드 출신이고 하잖아요. 동남아에 대해서 항상 모자를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자 쓰고 선글라스를 자주 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제 생활보다는 선글라스 끼는 게 좀 잘 어울린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뭐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어쨌든 뭐 결론은 이제 서로는 길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영상 찍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텍사스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쨌든 좀 마무리를 질까 싶어서 이렇게 카드란다. 누가 노름쟁이 알릴까 뭐 카드네 카메라를 아이고 미치겠다. 아무튼 이제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어디까지 이제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요. 텍사스에 살 때 그래갖고 이제 뭐 처음에 설거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버를 했는데 이제 그 집에 가게의 어떤 뭐랄까 내부 사정 그러니까 그런 관계 이런 게 좀 재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그 집에 이제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가 있고 그 다음에 매니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은 남자고 사모는 여자고 매니저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 둘과 그 남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뭐가 재밌냐? 일단 사장이란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전주 쪽에 있었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근데 뭐 많은 부분이 맞겠죠. 뭐 그걸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근데 거짓말 쳐도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전주 쪽에서 이제 약간 이제 주먹 쪽에 일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뭐 30대 때도 되겠지. 빠르면 뭐 20대가 되겠고,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랑 어떤 계기가 돼서 미국에 넘어오게 되고, 그 여자가 미국에서 뿌리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잡는 데 도움을 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쪽에서 한 뭐 10년 가까이 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조지아 쪽에 살았던 것 같은데, 아틀란타 쪽에.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안에 사는 바가지 밖에서 안 된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살다가 속된 말로 사고를 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그런 뭐가 있었겠죠. 그 뭐 그런 얘기까지 뭐 저한테 자세히 하겠습니까? 자세히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술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시비가 붙은 거라. 미국에서 그 뭐 모르겠죠. 뭐 이렇게 미국 사람인지 뭐 스페니쉬인지 한국 사람이랑 붙었는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래가지고 그게 좀 술자리가 깊어지고 어쩌고 해서 많이 좀 티격태격을 한 거라. 그게 뭐 그러니까 10몇 년 전 얘기겠죠. 그게 한 뭐 제가 듣기로는 한 15년 전 얘기 같아. 2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살인사건에 연루가 됐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모르지, 뭐, 거기 뭐 직접 가담을 했는지, 뭐, 목격자 있는지, 뭐, 동조자 있는지, 뭐, 공모자인지, 나 그것까지 모르지. anyway. 그래서 이제 그러고 어쩌고 하다가 도망자 신분이 된 거지, 도망자 신분이. 그래갖고 도망을 다니고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텍사스에 정착을 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옮겨볼까? 왜냐면 또 보여지는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이게 많이 든다. 이게 의자까지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죠,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텍사스로 이사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아마 그때가 뭐 40대, 50은 안 되고 초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했겠지. 그러니까 내 나이 50대, 60대, 뭐 70대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깨놓고 얘기해서 나는 이제 더 미국 생활을 더 계속 할 건데, 지금은 사고 쳐갖고 도망을 왔는데 결국에는 40이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버킨 겁니다. 돈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내가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뭐 짜들이 기술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로. 그 다음에 뭐 내가 인물은 좀 못나진 않았어. 솔직히 약간 나오나 닮았어. 어떻게 보면 못나진 않았지, 옛날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돈이 최고다. 이제 그걸 느꼈다 이거예요. 뭐 도망자 그 당시로는 뭐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그 돈이라는 걸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제비 아닌 제비를 한 거지. 한마디로 제비 아닌 제비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애를 낳지는 않았죠. 근데 아무튼 재혼이지, 재혼. 일종의 재혼을 하고서 그렇게 저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사람도 짱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얼굴은 못 났어요. 몸매도 마찬가지지. 근데 돈이 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지금의 사모지. 내가 전편에서 얘기를 했을걸요? 내가 그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도착을 했는데, 그 터미널에, 그레이하운드 터미널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 있는데, 나는 그 전화를 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여보세요? 내리셨어요? 어디세요? 저는 몇 번 게이트 있는데, 뭐 제가 찾으러 갈까요? 이러는 거지. 근데 못 찾겠는 거라. 왜냐면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딱 생긴 게 멕시칸처럼 생긴 거야.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결국엔 찾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사람 같지 않을 정도의 외모예요.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이제 몸매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박색이야, 박색. 좀 이렇게 그래. 그랬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그 남자가,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만 보고 결혼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뭐 후회는 없대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기 해서 애는 안 낳지만 뭐 행복하게 살고 가게도 뭐 한두 개 하고 뭐 이렇게 산 거야. 전편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이 오스틴 쪽에서 넘버 3? 넘버 4 정도 되는 청소 용역회사를 해요. 직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예. 그러니까 뭐 어마무지하죠. 그러니까 서민가부 수준은 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한국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이유도 없고 무시할 감도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 100억이라고 하면 어때요? 한국도 100억. 그럼 뭐 얼마야? 달러로 얘기하면? 미국 달러로 얘기하면 얼마야? 모르겠다. 완밀리언이 얼마야? 100만 불이 뭐 한 20억 되나? 그러면 뭐 어쨌든 10밀리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그런 집이 이렇게 집만 얘기하면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70만 불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이 50만 불, 60만 불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개념이 좀 달라. 어쨌든. 그런데 아무튼 뭐 집은 그렇게 뭐 이렇게 럭셔리하진 않은데
웬만큼 살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1밀리언 이상 있어. 1밀리언이 아니라 10밀리언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어. 아무튼 자기들 먹고 쓰고 뭐 하기에는 충분해. 그러니까 카지노 가서 뭐 하룻밤에 한 10,000불씩 놀아도 뭐 10,000불 논다고 또 맨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근데 5,000불 10,000불씩 놀아도 크게 뭐 재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돼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혼을 해서 사는 거지. 살았던 걸 몇 년 살았겠지 아마. 근데 그 와중에 이게 개버릇 남주지 않잖아요. 개버릇 남 못 주잖아.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가 또 술 먹고 다니고 했겠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여자를 만난 거지. 사귀게 된 거지. 그래서 또 이 남자가 몰라. 난 그것까지 모르는데 자식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듣기로는 이 남자나 그쪽 여자나 자식이 없었다는 걸 알아. 지금 얘기한 그 용역업체 사장 여자랑 그 건달 출신 남자랑.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저기 뭐 술집을 기웃기웃하고 어쩌고 하면서 여자를 한국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랑 교제를 몇 달 하면서 뭐 한두 달 했겠지. 그래갖고 이제 뭐 something about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 애가 덜컹 생긴 거라. 그래서 그런 이제 형국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가 생기다 보니까 그 여자는 무슨 생각, 그 여자도 노처녀였거든. 그 여자가 뭐 술집에 일을 했지만 뭐 술집 아가씨라기보다는 뭐 새끼 마담 같은 그런 느낌, 매니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갖고 아닌 결혼을 또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미국에서 결혼은 그 용역업체 사장 여자랑 했어. 근데 한국에서 결혼은 이 여자랑 한 거야.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쌍둥이를 낳은 거야. 쌍둥이 남자애들이 한 10살짜리 둘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꼬맹이들이 지금 얘기한 그냥 매니저라고 할게요. 사실 그 여자가 매니저예요. 그 식당에. 근데 그 매니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뭐 엄마라 그래. 한국말로 엄마 이래. 근데 저기한테는 그 이제 용역업체 물론 나이는 많지. 근데 그 여자한테는 마미라 그래. 마미. 엄마가 있고 마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랜드마더도 아니고 그랜드맘도 아니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어떤 면에서는 그 관계가 재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자식이 또 없으니까 더 그러겠지. 그 자식들의 경제적인 부분은 그 이제 그 청소 용역업체 그 사무가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해요. 근데 또 뭐 그 남자는 때때로는 뭐 일주일이면은 한 5일은 이 집에 살고 이틀은 저 집에 사는 거라. 응?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여자 둘이서 일정 부분은 서로 또 이렇게 공유를 해요. 또 우리 뭐 내가 이슬람 국가에 살다 왔는데 무슨 뭐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참 재밌죠. 근데 좀 밖에서 얘기하니까 덥다. 잠깐만 안으로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근데 더운 나라다 보니까 덥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관계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재밌죠? 근데 이게 화면이 너무 어둡다. 근데 저는 괜찮지만 또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나가야겠다. 보시는 분들 위해서 그게 낫겠다. 화면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뭐라고 얘기할까? 어쨌든 서로를 좀 존중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 여자 둘 간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지. 근데 지들이 그걸 알아. 뭐 지들이라고 표현해서 뭐하는데요. 어쨌든 서로 간에. 그 남자는 약간 팔불칠이지. 근데 그 남자가 뭐 좋게 얘기하면 건달 출신이다 보니까 의리도 있고 그래요. 또 화끈한 면도 있고 그래.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랑 인연을 끊은 면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대한 부분이죠.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선배랑 같이 술을 먹으면 뭐 선배는 뭐 하늘이야.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선비가 술을 좀 먹어야 되는 거라. 안 먹으면 뭐냐면 반역이야. 아예 술을 못 먹으면 모르지만 먹을 줄 아는데 안 먹으면 반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 사람은. 그래서 누구랑 술을 먹잖아. 그러면 그냥 끝을 보려고 그래.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한 대로 쌍팔년도 얘기잖아요. 지금 2020년도가 넘었는데 어쩌겠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응?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일단은. 그런저런 부분 때문에.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어떤 뭐 something about 사실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해고 싶어요. 그래서 텍사스 살 때는 이제 그랬고, 얘가 이제 어떤 거 있었냐면,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나의 이제 텍사스 생활, 보통 이제 주 5일 근무를 했죠. 6일 근무도 했는데 주말에는 바빠요. 주말에 이제 내가 서버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미국 이제 공군 기지가 있어. 미국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든대요. 그 기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 한국에 우리 용산 아니 평택 기지 있죠. 거기까지도 미 수송기가 직접 와요. 그 정도로 큰 이제 비행기가 뜨고 이제 그런데요. 그 다음에 대학교들도 많아요. 제가 있었던 데는 샌안토니오에 있어서, 텍사스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시는 우리가 아는 거를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달라스, 그 다음에 휴스턴, 그 다음에 요새 뭐 삼성 들어가고 막 그러자, 한국 기업도 많이 들어가는데 LG나 거기가 오스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3대 도시예요. 근데 사실상 따지면 오스틴이나 제가 살았던 샌안토니오나 규모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4대 도시라고 봐야죠. 제가 살았던 샌안토니오가 인구가 한 200만 돼요. 미국에서 200만 도시는 되게 큰 도시예요. 예. 어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도시가 얼마나 하고 어떠냐? 서울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해. 내가 그 샌안토니오가. 그러니까 작은 도시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샌안토니오의 어떤 뭐 장점 또는 특이점을 얘기한다면, 우리 왜 청계천이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개발했잖아요. 그 이명박이 청계천의 롤모델로 살았던 도시가 바로 샌안토니오예요. 지금도 리버워크라는 그 다운타운에 그런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또 유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텍사스의 어떤 유래나 전쟁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얘기가 또 깊어지니까 나중에 뭐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텍사스가 이제 그전에는 뭐 멕시코 땅이었다가 다시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다가 미국으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독립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정규군이라는 이런 게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독립군의 어떤 기지가 됐던 데가 텍사스 샌안토니오예요. 거기 알라모라는 성지가 있는데, 성벽, 거기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갖다 대비한다면 어디라고 얘기할까? 그런 느낌을 뭐 강화도 같은 느낌이라 할까? 그 약간 독립의 어떤 뭐 우리 그 저기 독립기념관 있는 그쪽으로 봐야 돼. 유관순 열사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텍사스 얘기도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또 어떤 뭐 좋게 얘기하면 한이 있어요. 아니, 나쁘게 얘기하는 거구나. 좋게 얘기하면 프라이드가 있지. 나쁘게 얘기하면 한이 있고. 프라이드라는 측면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월마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그래요. 뭐 타겟에 가면은 좀 잘 사는 사람이고, 월마트에 가면은 뭐 홈리스들이다 뭐 이런데, 저는 이제 네버마인드 그런 거 무슨 상관이? 내가 월마트 가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타겟 가고 싶은 거 하는 거, 뭐 샘스 가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뭐 코스코 가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어쨌든 월마트 같은 데 가면 보통 이제 미국 깃발에 성조기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텍사스를 가면 항상 성조기 옆에 텍사스 깃발이 두 개가 같이 달려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이드를 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아니지만 뭐 마트 같은 데나 또는 시내 어디나 바닷가 근처나 말레이시아 깃발 옆에 사바기가 같이 있어요. 사바주. 뭐 그런 식이죠. 스페인에 가면 카탈루니아 지역에 가면 그런 식으로 돼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굳이 갖다 붙이면 뭐 중국으로 얘기하면 신장 위구르 같다고 할까? 그 같은 나라야. 나라는 맞아. 아니라고 뭐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런데 좀 태생이 다르다는 거지. 신장 위구르가 중국이에요? 이렇게 뭐 이런 거지.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텍사스의 뿌리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맞다면 맞지. 근데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텍사스는 이제 멕시코 땅이었거든. 또 스페인 땅이었고, 또는 때로는 텍사스 공화국이었고, 그 사바가 그렇거든요. 지금 말레이시아 땅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브루나이 땅이었거든.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자부심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한이 있죠. 근데 그런 땅들이 왜 그러면 조금 더 큰 나라에 어떻게 보면 먹혔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이 되거든. 텍사스만 해도 기름 나오죠. 제가 있었던 사바도 기름이 나와요. 그것만 하더라도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 살 때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한식당에서 서버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살다 보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뭐 레이트라고 할까? 그 뭐라 그래? 레이지라 그러나? 그러니까 시급 얘기야, 시급. 시급이 주마다 다 틀려요. 나는 이제 LA도 살아봤고, 베가스에 오래 살았고, 또는 뭐, 라스베가스도 있었지만, 뭐, 덴버라든지, 뭐, 플로리다라든지, 또는 뭐, 알래스카까지 가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틀려. 내가 마지막에 있었던 데는 샌프란에 있었죠. 진짜 저는 서브를 하면서 한식당에 고깃집에서 일을 쉽게 해서 서빙을 하면서 저는 샌프란에서 할 때 만불도 벌어봤어요. 그러니까 팁으로 만불을 지금부터 1,400만 원이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안 믿기죠. 근데 믿기고 안 믿기고가 아니라 샌프란에서 할 때는 내가 원베드도 아니야. 스튜디오 살았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원룸 사는 거지. 그 원룸의 월세가 놀라지 마세요. 2,500불 주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좋은 집이 아니었어. 좋은 집이라면 이해라도 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이 좋다거나 아니면 그런 뭐 인테리어가 좋다거나 뭐 정원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30분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이 2,5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만불 해봐야 뭐 와서 밥 먹고 뭐 교통비 하고 뭐 맥주 한잔 먹고 이러면 그냥 5,000불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사는데 한국 돈 한 700만원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집도 있어봤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대비하면, 텍사스는 그 레이트가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적이었다. 시급이 10불이 안 돼요. 모르겠다. 지금은 10불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이제 뭐 그래봤자 뭐 3, 4년 전 얘기입니다. 5년도 안 넘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당시에 팁 받고 뭐 하고 뭐 이래도 한 달에 한 4,000불 벌었어요. 5,000불 못 벌었어 그때. 그러니까 주에 1,000불 번다고 했거든요. 물론 거의 네트예요. 그로스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후. 나는 세전은 잘 안 따져. 왜냐면 뭐 원래 내 주위가 그렇거든. 주머니 당장 들어오는 주머니가 중요한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한 4,000불 벌어도 나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 텍사스 살 때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텍사스에는 카지노가 없어요. 몇 군데 있어요. 알라스카도 카지노가 없고, 뭐, 카지노 없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뉴욕 쪽에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또 살던 루지아나도 카지노는 있어요. 플로리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8대2, 7대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데도 카지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카지노 하러 올라가고 합니다. 그런 이제 요소들인데, 그러니까 장단점을 얘기하는 장단점, 살면서 텍사스 물가가 좀 쌌고 카지노가 없고 이런 점이 장점이다. 그리고 쉬는 날 같은 데 이제 골프를 치러 가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골프를 쳤거든. 그래서 퍼블릭 같은 데 가면 18홀 치는데 그린비가 20불이에요. 3만원이 안 되죠. 근데 뭐 혼자서 양껏 쳐요. 뭐, 지다가 뭐 배고프면 들어가서 클럽하우스 가서 샌드위치 먹고 뭐 이러다가 저녁 때 뭐 저녁이란다. 오후에 또 맥주 한잔 먹고 하여튼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진짜 뭐 쉬는 날 100불짜리 한 잔 갖고 가면 실컷 놀고 남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 텍사스 살 때. 물가가 싸니까. 뭐 어차피 뭐 혼자 다니는데 뭐 커피 한 잔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할까? 나초나 뭐 코샤디아 이런 거 먹고 햄버거 하나 먹고 또 칵테일 한 잔 마시고 음악 듣고 다니고 뭐 그러면은 뭐 시간 금방 가요. 한 또 쉬는 날. 근데 진짜 많이 써야 150불. 그래서 참
좋았지 뭐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잠깐이었는데 이제 그때의 웨이트레스, 우리 웨이트레스 말고 우리 웨이트레스 얘기하면 또 길어. 필리핀 출신이었거든. 내가 필리핀 살았잖아. 앙헬레스 판판가 출신이었는데 그 친구랑은 그냥 뭐 친한 그런 정도였고, 제가 또 이제 그 미국에 가기 전에 사실 내가 그 중남미에 살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놀러는 가봤지 물론. 근데 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니쉬를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독학을 한 거지, 유튜브 보고. 근데 그냥 장난삼아 배운 게 아니라 조금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또 미국 살때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느꼈다니까. 진짜 뭐라고 표현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알아서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내용이지. 그랬는데 아마 그게 연이 됐을지도 몰라. 텍사스 살 때 내가 이제 그런 거 멕시칸 음식점 같은 데도 한 번씩 가고 했어요. 이렇게 쉬는 날 가면. 난 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갖고 베네수엘라 여자애를 잠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나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살짜리였는데, 근데 되게 뭐 순박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약간 그런 풋풋한 그런 또 이제 라틴이죠. 라틴 그쪽 계열의 그런 이제 기억이, 추억이 있다. 그게 또 텍사스에도 이렇게 그 중남미 사람들 아무래도 많이 살거든요. 물론 캘리포니아가 많이 살죠. 근데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이 살지, 텍사스에 있는 중남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요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뭐가 있을까? 텍사스에 생활하면서 재밌었던 거. 일단 땅이 커. 어떤 식이냐면, 저는 또 이렇게 차도 가끔 타고 다녔지만, 그레이하운드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녔는데, 텍사스에서 베가스도 갔었고, LA도 갔었고, 막, 그랬단 말이야. 조지아도 갔었고,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조지아. 뭐, 그냥 뭐, 하루 반나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30시간 타고 가는 거야. 텍사스에서 LA? 48시간 타고 가요. 이건 뭐, 상상을 못 하지. 솔직히 한국 사는 사람들은. 근데 물론 많이 쉬어요. 2시간, 3시간마다 쉬고, 휴게소에서 또 버스도 갈아타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땅이 넓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왜 그 올리버 쌤 있죠? texas에 사는 옛날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마 이렇게 EBS 같은 걸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가르친 선생님이지, 한국말 잘하는. 올리버 쌤이 이제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요새도 모르겠다. 그때 한참 봤었는데, 애기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올리버 쌤이 사는 데가 텍사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땅이 또 넓다 보니까 집의 뒷마당들이 되게 커요. 근데 또 거기가 보통 이렇게 자연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야생 들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엽총 같은 거, 엽총. 그런 총들이 되게 많이 소유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을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스포츠 매장에도 그냥 총을 팔고 그래요. 그래서 좀 총기가 굉장히 좀 자유화가 된 데가 텍사스다. 이제 그런 또 생각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죠. 또 아무래도 좀 위험한 요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오늘 이제 텍사스 얘기는 얘기하고 좀 마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좀 요즘 좀 바쁜데 짬을 내서 또 여러분들 또 얼굴도 뵙고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케빈TV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